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지금은 아들과 둘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남들한테 말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제 무덤을 파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한테 말을 꺼내야 속이 조금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조언과 충고 부탁드려요.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20대 중반에 결혼했는데 그때는 친구들 중 아무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술 먹고 직장 다니고 예쁜 옷 입으면서 놀러 다닐 때 저는 한 사람의 아내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뜯어말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직업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마땅한 직업도 없었고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혼자 자라와서 부모님의 듬직함을 잘 모르고 살았어요. 늘 혼자 했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생기면 어디서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만나고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너무 듬직하고 멋진 사람처럼 보였고 제가 드디어 기댈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모든 걸 다 내어주었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저희 둘은 성격도 잘 맞았고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당연히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남편을 더 멋있게 생각하게 된 점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직업입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들은 흔히 가지고 있지 않은 직업이었거든요. 바로 영화 감독입니다. 그때는 어렸어서 그런지 제 남편이 영화 감독이라고 하니까 너무 달라 보였어요. 자신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에 굉장히 반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영화 감독이긴 했지만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했던 작품은 정말 많지만 흥행하지도 않았고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언젠간 남편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제가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남편 덕에 저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으니 말이죠. 저희는 결혼 후 정말 행복했어요. 가난하긴 하지만 서로가 함께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밥을 조금 굶고 보일러를 피우지 못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영화 감독 일을 하느라 수입이 없었고 저희 두 사람이 내는 비용은 거의 다 제가 벌어야 했죠. 처음엔 그래도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돈은 더 벌 수 있는 사람이 벌면 되니까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남편의 수입은 0원이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 수입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돈은 모이지 않고 계속 쓰기만 하니 점점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밥도 굶어야 하고 겨울엔 춥게 지내는 것이 이제는 견딜 수 없겠더라고요. 신혼 때는 남편과 단 둘이 있어도 좋았지만 점점 현실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는 남편이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출근을 하면 남편도 같이 나가서 영화사에 들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화를 써달라며 애걸복걸 하다가 집으로 와요. 하지만 계속 사람들한테 내쫓기고 매번 안 좋은 소리를 듣죠. 그리고 겨우 잡은 기회로 정말 열심히 하면 항상 흥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좌절을 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위로해주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너무 지쳤습니다. 남편한테 화도 많이 내고 공사장에서 일이라도 하라고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다른 집 친구들과 남편을 저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제 인생을 한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는 저를 탓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이렇게 눈치를 주니까 내 영화가 계속 망하는 거 아니야. 나도 맘 같아선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생계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러면 일하는 동안 누가 영화사 가서 빌래? 내 영화가 성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남편의 영화는 가망이 없어 보였고 일찍 그만두고 얼른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남편은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자신의 영화가 잘 될 걸 장담한다며 말이죠. 그 모습조차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런 삭막한 결혼 생활에 아주 놀라운 소식이 생겼어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건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아직도 꿈만 같네요. 저는 경제 사정이 조금 더 나아지면 임신 계획을 세우려고 했어요. 지금은 저희 둘 다 먹고 살기도 빠듯하니 아이를 낳으면 분명 힘들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는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계획에 없던 아이이긴 했지만 그래도 무조건 낳으려고 했어요. 남편도 저의 임신 소식을 듣고 저보다 더 기뻐했고 저는 본격적으로 임산부가 되었죠. 그런데 처음엔 임신이라는 것이 좋긴 했지만 제가 일을 나가지 않으니 돈을 벌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며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었고 임신한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만 있어야 했으니 말이죠. 그렇다 보니 돈을 벌 사람이 없으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가장이라면 그래도 저와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책임감 없이 한 푼도 벌어오지 않고 그동안 모은 돈을 꼬박꼬박 쓰고만 있으니 속에서 화병이 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임신 기간에는 최대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으니 꾹 참았죠. 그리고 저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이 나왔어요. 저와 남편은 수술실에서 둘 다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그동안의 힘듦과 마음고생이 한 번에 다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모든 세상이 다 평화로워 보이고 앞으로 행복할 날만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저는 산후조리까지 끝내고 남편과 아들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확실히 집에 아이가 생기니 잠잘 시간도 없고 너무 피곤하고 지치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남편과 교대를 하며 육아를 하던데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가 육아를 담당했죠. 남편은 아들이 신생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어요. 제가 아들을 조금만 돌봐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나리오가 또 잘 되는 건 아니었죠. 이런 날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이제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는데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참다가 남편한테 한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지금 우리 당장 기저귀 살 돈도 없어. 당신 지금 쓰고 있는 그 시나리오가 잘 될 것 같아? 아들이랑 나는 안 보여? 우리 지금 내일 당장 애 먹일 이유식 살 돈도 없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아들을 위해서 살자, 우리. 응? 제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이번만. 진짜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 어젯밤 내 꿈에 노새가 나왔다니까? 이거 부자 되는 꿈이잖아. 왠지 모르게 예감이 좋아. 이번 영화는 흥행할 것 같다고. 남편은 약간 미쳐 보였고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았어요. 저는 딱 봐도 당연히 이번 영화는 망할 것처럼 보였고 남편의 말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남편에게 다른 일을 구하라고 화를 낼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영화사들을 돌며 빌고 빌어서 겨우 영화를 채택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수입이 영원인 채로 끝날 줄 알았죠.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고 저런 남자한테 푹 빠져서 결혼한 저를 한심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정말 신기하게도 남편의 영화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영화 평론가들이 정말 좋게 보았다고 말을 했고 관람객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인터뷰도 한다며 일을 한다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의 남편은 처음 봐서 굉장히 놀랐어요. 남편이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으니 말이죠.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니 통장에는 처음 보는 금액의 액수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였고 통장을 들고 저는 한동안 얼어붙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더 많은 액수가 찍혀 있었고 날이 갈수록 남편의 영화는 흥행했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매일 구박하고 혼내던 남편이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습니다. 여기저기서 남편과 일하고 싶다며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왔고 철없고 한심해 보였던 남편이 한순간에 멋져 보였습니다. 이런 남자가 제 남편이라니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주위에서 제 남편을 아는 친구들이 연락도 많이 왔어요. 야, 요즘 유명한 그 영화 감독 너희 남편 맞지? 너 정말 좋겠다 얘. 그래서 말인데 내 조카가 연기를 하거든? 네 남편한테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연락도 엄청 많이 왔어요. 날이 갈수록 돈도 많이 벌었고 남편은 더 바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저희 집의 생활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에서 엄청 유명하고 비싼 아파트로 이사는 물론이고 차도 여러 대 뽑았어요. 그리고 옷들도 이제는 다 백화점에서만 삽니다. 다들 저희 보고 VIP라고 하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파는 저렴한 옷을 입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떼돈을 벌게 되었으니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남편은 비록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과거에 집에만 있었던 시절만 생각하면 남편이 밖에 있는 편이 더 나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오고 멋진 남편이니 말이죠. 그리고 저는 집에서 아들을 돌봤어요. 돈이 많이 생기니 아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여줄 수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들은 저희가 좋은 걸 많이 해주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늘 겸손하고 착실하게 살았어요. 저는 내심 속으로 아이가 사치도 부리고 돈을 많이 썼으면 좋겠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자기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아들한테 참 많이 배웠고 저도 겸손해지려고 노력했죠.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니 아들은 자연스레 아빠와 친해질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는 저와 단 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외동아들이다 보니 너무 심심하다 못해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척척했습니다. 처음엔 그 모습이 멋지고 아들이 자랑스러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걱정되더군요. 나이에 맞게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았으면 했지만 아들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한 편의 영화가 대성공을 하고 나서 그 뒤로 찍은 작품들을 다 성공시켰어요. 감을 찾은 건지 이제는 영화를 찍기만 하면 다 성공하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다 뿌듯했어요. 남편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몇 년이 지났고 아들은 성인이 되었답니다. 여전히 공부도 잘하였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얼굴까지 잘생긴 편이라 아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주위에서 사돈 맺자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아들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고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하고 싶던 변호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변호사가 될 때까지 연애 한번 하지 않았죠. 낯도 많이 가리고 말수도 적은 아들이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고 저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손주를 보고 싶더라고요. 아들은 변호사 일을 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고 저는 집에서 혼자 너무 심심했습니다. 남편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대화도 많이 안 했어요. 일을 한답시고 매번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는데 이젠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가끔씩 집에 혼자 있으면서 과거 생각도 했는데 차라리 과거가 더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때는 아들과 남편과 늘 함께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집도 더 커져서 그런지 아들과 남편도 제 옆에 없었고 늘 전 혼자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또다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들한테 좋은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다들 제 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걸 듣고 선자리를 많이 주선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타이밍 맞게 이야기를 꺼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 아들이 먼저 저에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요.
쉽게 결정한 거 아니고 저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서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랑 아빠가 허락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들이 한 번도 여자를 만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연애도 아니고 결혼이라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과 나중에 이야기해보니 그 여자는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에게 이름을 물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그다지 유명한 배우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논란거리도 많이 있는 여자였어요. 대체 왜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만난 지도 얼마 안 되었다고 했거든요. 아들이 대체 그 여자의 어떤 부분에 빠진 건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아들한테 다른 유명한 여자 배우분들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왜 하필 그 여자인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아무리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해봐도 아들은 이미 그 여자한테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한번 만나보긴 했지만 더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외모가 예쁜 것도 아니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그 여자와 아들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아서니 아들이 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한 번이라도 고집 피운 적 있어요? 현진이 정말 좋은 여자예요. 이번 한 번만 저 믿고 저희 둘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아들은 제 손을 잡고 간절하게 쳐다보며 말을 했습니다. 이미 아빠한테는 허락을 받았다고 했죠. 제가 고민을 해본다고 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화도 하지 않는데 먼저 연락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들, 결혼시켜주자. 둘이 그렇게 좋다는데 결혼시켜줘야지. 설마 걔가 흑심 품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어? 난 결혼 찬성이니까 당신만 허락하면 돼. 이 말을 하고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이제 집안에는 저만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여자친구의 장점을 저에게 말해주었고 제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죠. 아들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정말 그 여자를 많이 사랑하나 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눈 꼭 감고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어요. 과연 저희 집에 저 여자를 들여도 되나 의심되긴 했지만 아들과 남편의 감을 믿으려 했죠. 제가 허락을 하자마자 두 사람은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렸고 그 여자는 저의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며느리와 더 친해지고 사이가 돈독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맘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니 다들 주위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 현석이 정도면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지 않아? 들어보니 저 여자 배우라며. 더 유명하고 예쁜 배우들이 현석이한테 줄을 섰을 텐데 왜 하필 저 여자랑 결혼한대? 이 말을 저한테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저에게 며느리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속사는 어디인지, 대표작은 뭐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돈 많은 집안이라서 결혼시켜줬냐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부모님 없이 혼자서 자랐고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거의 다 저희 집에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들의 결혼을 그저 축하해 주었고 며느리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며느리 보고 저희 집의 가족이 되어 주어서 고맙다는 말까지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이런 모진 말들을 듣고 있으니 며느리와 친하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너무 아까워 보였거든요. 뭘 하든 다 안 예뻐 보였고 괜히 결혼을 허락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틱틱대며 모진 말을 하니 며느리는 더 저한테 좋게 보이기 위해 집안일도 하고 저한테 애교도 부리며 이것저것을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도 그런 걸 처음 해보니까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설거지를 한다고 했다가 비싼 접시를 깨기도 했고 밥을 하다가 집에 불이 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결국 참다 제가 폭발을 하고 말았어요. 저도 모르게 며느리한테 모진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넌 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니? 연기도 못해, 집안일도 못해.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구나.
내 친구 며느리는 이번에 하고 있는 주말 드라마 나오는 앤데 너는 배우가 되어서 대표작 하나 없고 이게 뭐니? 내가 쪽팔려서 어딜 나가질 못하겠다. 이 말을 하고 나니 저도 아차 싶긴 했지만 기죽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죠. 저는 며느리가 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위로를 해주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죠. 저는 결국 울고 있는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일침을 날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에휴,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울어? 내 평생 제일 후회되는 짓이 너랑 우리 아들 결혼시킨 거야. 너 말고 더 유명하고 예쁜 배우랑 결혼할 수 있었다고 우리 아들. 상처가 될 말인 건 알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났고 왜 아들이 저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며느리와 저는 한 집에 있어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절대 하지 않았죠. 중간에서 아들과 남편만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와 대화도 하기 싫었어요. 처음엔 저희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하는 남편과 아들한테 미안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를 하지 않으니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한 집에서 살아도 거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벌써 몇 달이 흘렀어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줌마들을 만나며 수다도 떨고 백화점도 가는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몇 달 동안 저희 집에 아주 놀라운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현석 엄마 뉴스 봤어. 정말 잘 됐다. 역시 현석 엄마가 보는 안목이 있구나. 며느리 잘 돼서 너무 좋겠다. 이 말을 저한테 하기 시작했죠. 저는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이게 무슨 일인지 보았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바로 며느리가 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한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 영화가 대성공을 했고 여자 주인공이었던 며느리가 화제였죠. 그 영화의 감독은 남편의 친구분이었는데 아마 남편이 며느리를 소개시켜 준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동안 며느리가 바쁘게 움직이긴 했는데 별로 관심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영화 촬영을 다니느라 바빴던 겁니다. 그 뉴스를 보고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며느리에 관련된 기사가 수십 통씩 나오니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 있었고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로 가서 전화 내용을 엿들어 보았는데 왠지 모르게 통화 내용이 이상했어요. 남편은 전화 상대에게 사랑해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놀라 남편의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니 바로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남편 지인 영화 감독 말이죠. 제가 휴대폰을 뺐으니 남편은 굉장히 놀라워했고 저는 말했어요. 당신 왜 이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해? 왜겠어. 며느리 유명하게 만들어줬는데 감사 인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원래 이런 게 우리 사이에서 감사 인사야.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남편은 휴대폰을 빼앗아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인기는 점점 더 치솟았죠. 그러고 나서 저희 남편과 며느리가 가족이라는 이야기까지 퍼지니 사람들은 더 열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더 좋아지긴 했어요. 매번 며느리를 설명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젠 좀 수월해졌다 싶었죠. 며느리도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집안에 쎄한 기운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촉은 무시할 수 없는 건지 저만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며느리도 잘 되고 있고 남편과 아들도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마냥 마음 놓고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너무 며느리를 싫어했어서 남아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했고 얼른 훌훌 털어버리려 했어요.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왔죠. 제가 이렇게 집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 주위에서 한턱 쏘라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아줌마들을 불러서 한턱 거하게 쏘려고 했죠. 그런데 약속 장소까지 다 정하고 출발까지 했는데 갑자기 약속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식당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가족들과 밥을 먹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안방문을 열려고 하는 그때 충격적인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렸어요. 그건 남편이 아닌 다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그건 남편이 전화로 남편과 친한 영화 감독에게 하던 말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너무 놀라 손이 덜덜 떨리고 있는 그때 방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서 안방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하고 한 방울 떨어졌죠. 안방에는 바로 제 남편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TV를 보며 서로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있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돌처럼 굳은 채로 두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남편과 며느리는 저를 보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목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가 미친 듯이 치밀어 올랐고 저는 안방에 들어가 며느리에게 걸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안방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고 제 손을 겨우 떼놓았죠. 저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자마자 며느리의 뺨을 내리쳤어요. 집안에 짝 하는 소리로 가득 퍼졌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가 드디어 돌았구나. 어떻게 다른 남자도 아니고 시아버지랑 이럴 수가 있어? 너 입이 있으면 어디 말을 해봐. 제가 왜 이런 짓을 했는데요? 다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어머니가 구박을 하시니 성공하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오히려 좋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박 감독님 영화에 나오는 여주인공들 다 저처럼 하고 주인공 역할 따낸 거고 유명해진 거라고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애초부터 며느리는 저희 남편을 시아버지가 아닌 감독님으로 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유명해진 것도 다 지금까지 제 남편과 이런 짓을 벌였기 때문인 거죠. 남편의 더러운 사생활을 알고 나니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영화의 여주인공을 며느리로 하기 위해 그랬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쭉 그래왔던 거죠. 그래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밥 먹듯이 외박을 했던 겁니다. 그동안 그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남편은 변명조차 하지 않았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남편을 따라 나섰죠. 집엔 저 혼자 남았고 생각 정리를 하느라 몇 시간이나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들이 퇴근할 시간이더라고요. 아들은 아무 생각 없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는 저 혼자 우두커니 있으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한테 숨길 생각이 없었어요. 두 사람의 그런 추악한 모습을 다 말해서 호되게 벌을 받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말해주었죠.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아들의 동공은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충격을 꽤 많이 받은 것 같았고 엄마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들과 저는 긴 상의 끝에 결정했습니다. 그들과 이혼을 하는 건 물론이고 복수까지 하기로 말이죠. 저희는 바로 그들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는데 바로 도장을 찍더라고요. 붙잡지도 않았고 저희에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그들과 끝내기엔 아쉬워서 아들과 서로 작전을 짰어요. 바로 그들을 영화계에서 매장시켜버리기로 말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 주위에 영화 관련 지인들이 꽤 있었어요. 늘 같이 놀던 아줌마들도 자기 남편이 영화사 직원이던지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다 퍼뜨렸습니다. 제 남편과 며느리의 사생활을 전부 다 말이죠. 말하면서도 스스로 무덤 파는 짓인 것 같았지만 그냥 차라리 불쌍한 여자가 되는 게 더 나았어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말을 해야 조금 더 낫더라고요.
다들 이런 비밀스러운 만남이 있는 줄 몰라서 더 놀라워했고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아들이 변호사 일을 하니 적당히 선을 지켜 퍼뜨렸죠.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찍었던 모든 영화들의 여주인공들과 남편이 불건전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한테 드디어 연락이 오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욕부터 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굴어야 했냐고.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금방 내려갈 것 같아? 너 딱 기다려. 내가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할 거야. 이 말을 하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죠. 남편이 저를 더 자극할수록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화사에 남편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사람들이 남편을 찾지 않았죠. 그리고 남편과 영화를 찍겠다는 여배우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통쾌하고 고소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영화계에서 퇴출을 당하고 말았죠. 정말 힘들게 정상까지 올라간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저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그 자리에 있게 하긴 싫더군요. 평생 영화계에 발도 못 담그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걸 빼앗겼을 때의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며느리 또한 소문이 다 나서 아무도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유명해지고 잡힌 스케줄들도 다 취소가 되었죠. 딱 한 번 유명해지고 금방 인기가 식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들이 등을 돌리니 그들도 많이 놀랐나 봐요. 남편은 저한테 욕을 하다가 사과를 하다가 반복했고 며느리는 계속 저희 집에 찾아와 아들한테 사과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더 용서해주기 싫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그들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건너 들어보니 정말 영화계에 발도 못 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최고의 복수를 한 것 같아 통쾌했습니다. 처음엔 이 방법이 괜찮을지 고민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역시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이 더 마음의 병이 안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아들과 함께 이사도 하고 새로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픔을 같이 헤쳐나갔다 보니 저와 아들의 사이는 예전보다 더 돈독해졌어요. 같이 주말마다 백화점에 가기도 하고 여행도 다닙니다. 아직도 꿈만 같아요. 저는 과거에 남편과 며느리가 같이 있었던 때보다 아들과 단 둘이 있는 것이 더 행복해요. 평생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나니 기분이 되게 묘하네요. 다들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